와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야, 왜 이렇게 안 왔어? 어제 왜 안 왔어? 이씨 두 번 와야지. 이번 주 세 번 와야 너 한 번 왔잖아. 너 이번 주 세 번 오라니까 한 번 왔잖아. 어떡할 거야? 빨리 들어가. 씨. 자 사인 법칙 설명해 줄게. 사인 법칙이랑 넓이랑 요 공식을 한 큐에 정리할 거니까 아예 등차 등비까지 쭉 해버릴까? 어떤데? 한번 등차 등비까지 쭉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이 공식을. 알았죠?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언제 쓰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우리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일단은 그리게 되면 원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든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힌트가 있게 되면 아 사인 법칙을 쓴다 생각하면 되고 또는 자 마주보는 이렇게 자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일단 써줄게. 첫 번째 자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질 때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질 때 쓰고요. 자,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거나 주었을 때 뭘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써줄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오케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같다. 뭐랑 같냐? 바로 2R과 같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변형 공식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어떻게 공식이 변형이 되냐? 사인 A는요. 사인 A는 2R분의 A 그리고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 바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바로 A 대 B 대 C라는 식이 성립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몇 대 몇 대 몇 주어지게 되면 그 B에다가 문자를 곱해서 각 변의 길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 코사인 법칙이든지 아니면 주어진 공식을 증명하는 데 쓰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일단은 사인 법칙에 대한 걸 설명드렸어. 자,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주었을 때 또는 언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외접원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삼각형에 자, 이것도 알려줄게요.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자,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에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각 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 다음 b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그 다음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코사인 법칙은 요것도 많이 쓰지만 바꾼 변형 공식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거를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보기보다. 이해됐죠?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는데 요거랑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사인은 사실 뭘 기억해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네, 사인 세타.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각도가 그 둔각이 나오게 되면 120도가 나오게 되면 60도로 바꾸면 되고요. 150도가 나오게 되면 그냥 30도로 바꿔도 상관없다. 근데 코사인은 다르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바뀌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는 거야. 요거는 예시로 들면 코사인 몇 도?
120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바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더 속도가 많이 단축이 되실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값 써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을 해 두자고요. 알겠지? 코사인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둔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 보면 왜 2분의 파이는 왜 안 해요?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2분의 파이 안 써요. 아우 씨 왜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겨. 저기 안에 들어가서 지금 틀린 거 연필 어디 갔어? 지금 틀린 거 저번에 쌤이 내주신 거 있지? 좀 고치고 있어. 갈게. 자, 코사인 법칙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넓이 공식이야. 넓이 공식. 자, 넓이 공식은요. 자, 넓이 공식. 자, 넓이 공식은 요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 넓이는 2분의 1 만약에 내가 AB로 하게 되면 AB sin C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sin C.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CA sin B. 그다음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또 다른 공식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 4R분의 ABC. 이거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혹시나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는 구하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4R분의 ABC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공식이 있어.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다 정리해 주는 거야. 이거는 외저번의 반지름, 이거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식이야. 그 다음 헤론의 공식 기억나? 헤론의 공식. 자, 먼저 헤론의 공식을 구하려면 먼저 스몰 s를 알아야 돼. 스몰 s는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쵸? 그 다음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다. 이렇게 나오는 게 헤론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언제일 때? 정수일 때 쓰는 게 좋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정수일 때.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둬라. 자, 이게 바로 뭐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 주어지게 되면 가운데가 셋하고 A, B가 되면은 넓이는 요건 뭐다? 삼각형이 두 개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 B 사인 세타. 오케이? 그 다음 자, 어떤 모양이야? 이제 아무렇게 생긴 사각형이나 아무렇게 생긴 사각형이야. 그때 대각선의 길이가 AB로 주어져 있고 둘 중에 그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하면 넓이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합까지 싹 여기 한 판에 정리하고 찍을 수 있게 시간 드릴게요. 자, 먼저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한다? 공차가 일단 하고 있어. 갖다 줄게. 가 있어. 자, 등차 수열에 공차가 있는데 공차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고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N-1 D로 씁니다. 그 다음 A와 B와 C가 등차 수열 이룰 때는 등차 중앙 B는 저 2분의 A 플러스 C가 성립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 자, 야, 혹시 개차 수열 개차 수열에 혹시 조화 수열 설명할 수 있어? 조화 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했어? 낸데 안 낸데? 설명을 해줬어? 그냥 요거는 그냥 저기 나온 학교가 있으니까 설명해주면 조화 수열이 있습니다. 조화 수열은 뭐냐면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그냥 있는데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D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조화 수열이야. 조화 수열. 그냥 보면은 이게 어떤 수열인지도 몰라. 근데 역수로 바꿔 보면 그게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화 수열이야. 그래서 뭐 조화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돼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역수로 했을 때 그게 등차수를 이루면 그게 조화수야. 그게 끝이야. 이해돼요? 준호, 너 안 들었어 이거? 등차수열도 안 나왔다고? 이거 등차수열 다음에 나와. 안 배웠어? 그러면 안 나오겠네. 괜히 설명했잖아.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는 있어. 자, 등차수열 중앙까지 이해됐지? 등차중앙. 자, 등차수열 합공식 어떻게 돼? 등차수열 합공식은 자,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오케이? 자, 또는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항. 기억해 둬야 돼. 알겠죠? 여기서 n이라는 건 뭐다? n이라는 거는 항의 개수를 뜻해요. 항의 개수. 그 다음에 l이라는 건 뭘 뜻한다? 마지막 항. 이렇게 돼요. 됐니?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뭐가 일정한 거야? 공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R은 자,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나눠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자, 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N 같은 경우는 AR의 n-1제곱을 뜻하고요. 그 다음 A, B, C가 등비수를 이루게 되면 B의 제곱은 AC야. 자, 참고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로 잡아도 되고요. 또는 M아 D, A 뿔 D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잡으면 돼요. 알겠지? 만약에 등차 수열은 무슨 수? 내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M아 D, F뿔 D 차이가 2D만큼 나니까 M아 3D, F뿔 3D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4개의 수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 돼요. 또는 뭐 A, A 뿔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그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야 편해져요. 그냥 참고만 해요. 자, 혹시 떠올랐어? 자, 등비수열 여기까지 됐죠? 등비 중앙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당연히 얘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이건 내수는 안 나와요. 이 등비수열은 4개까지 안 나와요. 세수까지만 나와요. 그러면은 A, AR 대부분이 이걸로 두면 다 풀려요. 근데 혹시나 안 나오게 되면 뭐 R분의 A, 뭐 AR 이렇게 두는 경우 근데 이건 잘 안 써. 근데 대부분 위에 걸로 쓴다고 생각은 해요. 알았죠? 위에 걸로 두면 다 풀려요.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돼?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는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 1-R분의 A, 1-R의 n제곱 요거 언제 쓴다?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NA 언제 쓴다? R이 1일 때. 근데 이거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수열의 합 SN과 AN의 관계. 자, 이거는 등차 등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N은 AN 마이너스 AN 오히려 거꾸로 했잖아. AN은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근데 얘는 언제만 성립한다?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 A1은 바로 S1으로 구한다 생각하면 돼. 자, 요 문제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언제? 첫째 항부터 등차 또는 등비가 뭐 하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뭐 K값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첫 번째, 자, Sn-SM-를 구한 AN 여기에다 뭘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그 값과 그 A1, S1이 어떻다고 하면 되는 거야? 같아지면 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S1과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등비수열까지 설명했으니까 잘 찍어봐. 이해됐죠? 자, 이제부터 문제 푸세요.